때 그 물을 좋아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산에서, 어머니와 같은 큰 산에서 뻗어나가는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서울 시민에게 물도 주고 바다를 향해 갑니다. 아마 그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 춘천의 물, 이 물을 주제로 해서 오늘 김해 의원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을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특별하게 좀 진행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흔쾌히 사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대담 허락해 주시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오늘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의원님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꿈과 생각, 또 어린 추억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청중분께서 마이크 소리가 좀 안 들린다니까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예, 가까이 두게. 네. 마치 연극 공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대에 올라올 일이 많지 않은데 조명까지 비치고 이게 이제 백석이 이렇게 암전된 상태에 있으니까 마치 둘이서 좀 연극을 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오늘 연극 배우 된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합니다. 네, 오늘 한번 배우처럼 한번 속에 있는 말씀 마치 힐링 토크 하는 것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봄 같은데요. 오늘 이 책 제목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가에 피는 춘천의 꿈. 아무래도 이 책을 쓴 이유를 제일 처음에 좀 들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날 제가 그 하천 일과 관련해서 하천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하천 지도를 여러 번 본 적은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하천 지도를 보는데 그 큰 물줄기에 이어지는 작은 하천들이 마치 이렇게 실핏줄처럼 네. 뻗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그 하천의 이름들, 작은 뭐 소하천 이런데 특별한 재밌는 이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하천들이 춘천에 있었나. 춘천하면 모두들 물하고 얘기하지만 그 정작 이렇게 많은 물이 우리의 그 큰 물줄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저희 아이들하고 공휴일이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물줄기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4년 정도 걸리신 거죠? 거의 한 4년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책 내용에 보니까 21개의 하천을 다 보신 것 같은데 4년 동안 21개 춘천 구석구석을 보신 거네요. 아니 이제 저는 그 4년 정도 다 볼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춘천이 너무 넓어요. 소양댐 저 너머에 있는 물줄기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고 아직도 가야 할 물줄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거를 다 본 다음에 제 나름의 정리를 해서 이제 글을 좀 써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짧게 지금까지 다녔던 그 하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찬찬히 쭉 읽어보니까 마치 그 춘천 곳곳을 그 하천 따라서 작은 여행을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굉장히 읽으면서 유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지인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성함을 굉장히 특이하시잖아요. 네. 과연 김혜혜 왜 어떤 뜻으로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기에 지금 저희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 이름이 뭐죠? 제가 원래는 앞에는 은혜자고 뒤에는 경사경자 해서 저희 부모님이 김혜경이라고 호적에다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끝에 그 경사경자가 지혜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쯤 알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을 가려면은 호적 초본을 그 학교에다 제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적 초본을 발부받으러 갔더니 이 세상에 김혜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김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김혜라는 호적을 학교에다 제출했더니 학교에서 이제부터 고3 때부터 명찰을 김혜로 바꿔서
하라고. 왜냐하면 저희 나라니까 주민등록하고 호적이 있으면 호적 우선이라서, 그리고 요즘처럼 그 개명이 쉽지 않은 때라, 그래서 고3 내내 김해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갔는데, 그 이름에 사람들이 많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도 이름 하나로 한 10분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처음부터 웃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다지 김혜경이라는 이름으로 19회를 살았지만 이제 김혜라는 이름으로 남한테 이렇게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굳이 개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어린 시절 친구만 저를 혜경이라고 부르고 20살 이후에 만난 분들은 저를 다 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에피소드는 없으셨어요? 이름으로? 이름 에피소드는 사실 저는 김혜인데 또 개명을 했어요.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분가를 하시면서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이름이 변경이 됐었나 봐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재산 정리를 하는데, 그 원적에 의해서 이제 재산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김혜로는 유산 상속이 또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김혜경으로 개명을 하고 법적인 직권 상정으로 개명을 하고 다시 그 일이 해결된 다음에 자동 직권 상정을 해서 그때는 다시 이제 김혜로 진짜 김혜로 개명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직 이름 때문에 제가 여러 번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사전의 영상도 그렇고 책 속의 사진도 보면은 책 속에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아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제가 이제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결혼한 배우자는 20살 때 대학 1학년 같은 과에서 만난 친구하고 저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주시질 않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도록. 그래서 자녀 갖고 싶은 생각에 여러 이제 다른 준비를 하던 과정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가 출산하자마자 사망을 했어요.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낳고 바로 사망을 상황이 생겨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그 마음의 상실감이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가까운 사람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족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일도 아니었는데 저희 가족 모두가 그 자녀를 갖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거의 40살까지 저희는 그런 고민을 그냥 접어둔 채로 그냥 살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대 그 사춘기가 있다면 40 정도 되면 또 다른 그 부록의 나이에 또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쯤 됐을 때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자도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 함께하는 삶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결심으로, 그래서 자녀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뭔가를 하기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두는 방법을 선택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5년 정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45살쯤 됐을 때 이제는 더 나이가 들면 이런 결심도 함께 할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겠구나, 늦어지면. 그래서 그 결심을 위해서,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 우리 본당 신부님을 찾아뵙고 신부님께 고민을 말씀드렸어요. 신부님, 저는 이제 이런 일로 고민이 많은데
제 마음의 결심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이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분다 씨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식은 내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제가 5년 동안 그 고민하고 뭐 결정하지 못한 그런 것이 마치 이렇게 안개가 거친 듯이 확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저희 가족이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전까지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자식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아마 가슴으로 열지 못했었을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그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 큰딸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요즘 또 많은 또 좋은 뜻에서 가슴으로 낳는 어떤 선행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열었는데 많은 또 어려움이 있으시는 상태에서 결정하신 큰 일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낳을 수 있었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자식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배가 아파서 낳는 자식도 또 하나의 방식이고 이렇게 저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낳는 자식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두 아이를 다 저희가 이렇게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큰아이가 이제 돌쯤 됐는데 큰아이를 바라보면 가슴이 너무 애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분명히 뭔가 이 다름을 우리 여기에서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 그 다름에 대해서 누가 함께 힘이 돼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한다 해도 그 부분은 분명히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때 돌쯤 지났을 때 저희가 동생을 맞이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 약간 좀 네, 네. 다시 두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으면 거의 모든 하천들을 두 아이와 함께 하셨어요. 다시 하천 얘기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에 나온 게 이제 공지천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하천 공지천인데 공지천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 마임 축제, 인형 축제에 자원봉사자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자원봉사 춘천시 같은 경우 춘천시 자원봉사 센터도 있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90년대만 해도 그렇게 이제 민간이 하는 자원봉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제가 함께하는 그 가족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후반회라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20여 년 넘게 지속되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을 저희 이제 그 모임의 사업 중에 하나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90년대에 저희가 그러면 지역사회 축제 때마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축제 때 우리가 봉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봉사를 시작했고 저기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은 97년도 인형축제 때예요. 인형축제 때 지금 이제 저 여성분이 폴라라는 여성이고요. 그 옆에 분이 이제 프랑스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연극 배우, 그러니까 인형극 배우들을 이공연장에서 조경공연장으로 픽업해주고 그리고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춘천시를 투어를 해주면서 춘천시를 소개하고 그러는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형축제 때는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축제라든가 공연 한 20여 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원봉사 그러면 약간 의무적이거나 학생들 중심인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런 분위기가 돌아오면 좋은 것 같은데요. 다음 사진이 아마 탈춤을 추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이쪽 사진이신데. 저거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이 사실 이제 제 나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같이 5살, 6살 된 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 나이까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뭉쳐진 그런 그 모임이라서 봉사를 다 같이 했어요. 자기 나이에 맞는 봉사를 다 같이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97년도 마임 축제 때인데요. 저희가 이제 마임 축제 때는 해마다 마임 축제장에 안내하는 봉사하고 네. 마임 축제 마지막 날 그 스텝이나 또 여러 이제 그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디프리를 할 때 저희가 디프리 행사를 저희가 음식을 만들어서 디프리 행사까지 치러주는 그런 봉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매번 봉사를 하다가 구경만 하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대 한번 시간을 달라고 그때 조직위원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평상시에 탈춤을 준비하신 게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시간 하나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임 축제 때 그 어린이회관 야영됩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내줄 테니까 공연물을 하나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강원대학교에 탈춤 동아리 무동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아마 그 도모의 이순희 이순희 씨도 그분한테 저희가 그때 탈춤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배워가지고 굉장히 힘드신데요, 탈춤. 제가 좀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이 사진은 저하고 이제 이거 고등학생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데 전체 군무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몸이 날래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혼자 하는 춤까지 동무까지 또 이렇게 하는 그 특혜를 얻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호가대원들 오셨으면